오늘 하자는 것은 연속 확률 분포야.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변수는 똑같은 말이고 대신 거기에 있는 정의역 값이 실수 값을 보통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간에 속해 있는 이런 말이야. 어떤 구간에 속해 있는 이런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 부르고 우리는 그러한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라 부르고 그러한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 또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확률 변수만 다른 단어고 연속 확률 분포랑 말하고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은 똑같은 말이야.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일부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는 0보다 큽니다. 0보다 커. 확률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자, 확률이 아니야. fx가 확률이 아닙니다. 확률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상하잖아. 0보다 크다는 말밖에 없고 뭐가 없어? 확률인데 뭐가 없어? 1이 없잖아. 확률인데 1이 없잖아. 그러잖아. 우리가 확률은 범위가 0부터 1까지로 나오잖아. 얘는 0보다 크다는 말만 있어. 확률을 의미하고 있다고 fx가. 알겠지? 이거만 좀 조심하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자 표현은 없으니까 인티그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티그럴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다시 말해서 요놈의 넓이가 1이 되는 거야. 이제 좀 달라졌어요. 그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그 값들의 합이 1이었는데 이제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넓이가 확률이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넓이가 확률이다. 그래서 p a부터 변수 x가 b까지 p a부터 b까지. 자, 이 말이 연속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연속에서는 같은 말이야. 이산에서는 다릅니다. 이산에서는 이 말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산에서는 그 값이 들어간 것만 우리는 얘기할 거고 연속에서는 이게 똑같고 뭘 의미하고 있으니까 넓이만 의미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요거는 똑같다. 경계값에 대한 넓이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확률 변수의 넓이의 합이 1이라는 걸 생각하고 문제를 풀 것이야. 이 세 가지만 갖고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봅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가 f가 있고 g가 있는데 다음 중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세 가지 조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돼. 어떤 조건?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고 세 번째는 계산 방법이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 f랑 g를 가지고 있어. 어떤 함수인지 모르지만 두 개를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가 됨을 판단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예시 하나만 들어주고 갈게요. 확률 밀도 함수를 내가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원을 그렸습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야. 이 중에 위쪽만 그렸다가 볼게요. 이 그림이 원이 안 나와서 나는 원이라고 인정해달라 이 말이야. 원이라고 인정을 해달라 이 말이야. 이게 확률 밀도 함수래요. 축의 대칭으로. 그러면 아래 값이 얼마냐 이 말이 되겠지. 현재 그림상은 x축 위로 있으니까 양수 조건은 맞는 거고 요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겠지. 다시 말해서 파이 r의 제곱이 1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 다시 말해서 r은 파이분의 1 루트 파이분의 1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쪽에서는 우리가 정적분을 지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만 나온다.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은 너희들이 직선으로 만들어진 도형들, 그 다음에 원, 이 정도까지는 구하고 그 외의 도형들은 곡선적인 부분은 안 나올 것이고, 알겠니? 혹시 나온다고 하면 넓이를 알려줄 거라고. 됐지?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은 1번은 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F하고 G는 둘 다 확률 밀도 함수야. 다시 말해서 F는 위의 조건을 만족을 해. 양수 조건을 만족하고 합의도 만족하고 G도 만족을 한단 말이야. 두 개를 어떻게 했어? EFG에서 G를 뺐지. EF에서 G를 뺐지.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뭐야? 음수값이 나올 수 있겠지. 음수값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두 번째는 될 수 없습니다. 왜? 전체 합이 뭐가 됩니까? 얘는 2가 돼버립니다. 전체 합이 2가 돼. 그렇지? 세 번째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기본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합이 1이라는 상황을 만족해야지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밑에는 구피교는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할 때 하고요.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지금 x가 0부터 10까지가 확률 밀도 함수 그림이 오른쪽 밑에 그림과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요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10이니까 요놈은 b는 10분의 2가 되면 되겠네. b는 10분의 2. 5분의 1이 되면 될 거고, 거기에 0부터 a까지 요 넓이가 얼마다? 5분의 2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연산되죠? 연산한 거야. 전체 넓이는 1이야 되고 거기에 넓이가 그게 의미하는 바다. 넓이가 확률이 된다. 까지 이해되죠? 자, 0부터 8까지 모든 값을 취하는 확률 변수 x, 0부터 8까지 모든 값을 취하는 확률 변수 연속입니다. 연속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러한 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야. 그 함수는 첫 번째는 축이 4입니다. 축이 4고 0부터 8까지 좌우 대칭적으로 돼 있고요. 오른쪽 절반, 왼쪽 절반 이렇게 있겠네. 그렇지? 여기가 4고 2부터 4까지는 0부터 2까지의 3배. 됐어요?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양수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 그려볼게요. 3배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도 되긴 합니다. 원래 되긴 해. 하지만 그냥 연속적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냥 내 맘대로 그릴 거야. 3배라고 했으니까 그냥 3배가 되는 느낌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렸지. 다시 말해서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 0.5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요놈이 K라고 하고 요놈이 뭐가 돼? 3K가 되겠죠. 3K 현재 그림은 우리가 믿는 그림이 아니야. 믿는 그림이 아니고 지금 4K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K값은 얼마다? 8분의 1이 되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른쪽 나왔네. 3부터 4까지. 좀 더 잘라야 되겠네. 오른쪽에다 그릴게요. 여기에다가 지금 3부터 4까지는 4부터 5까지 하고 똑같지? 3부터 4까지는 4부터 5까지 하고 똑같겠지. 근데 이 넓이가 얼마다고? 16분의로 갔네요. 16분의 3이에요. 모든 넓이를 16분의로 적으면 편하겠지? 16분의 3이니까 오른쪽 3K가 얼마야? 16분의 6이야. 16분의 8분의 3이니까 16분의 6. 그럼 16분의 3 나왔으니까 요놈도 16분의 3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5부터 6까지 구하시오.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림을 믿는 게 아니고 상황적인 것만 믿는 겁니다. 정적분에서 나왔던 형태입니다. 정적분에서도.
하나 더 풀어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나왔어요.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9분의 2x. 0부터 3까지 9분의 2x. 3 나왔으니까 3 집어넣으면 요놈이 3, 지금 3분의 2가 돼서 넓이는 3분의 2, 2로 나눴어. 넓이는 1 나왔네요. 여기에서 매회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매회의 시행에서 독립시행 같은 느낌이 좀 있지? 그러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 확률을 알려주지 않았고 나보고 계산하래. 다시 말해서 0부터 2분의 3까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넓이라고요. 2분의 3까지. 닮음 이용하면 요놈은 4분의 1이 되겠네요. 계산되지? 이 정도네. 4분의 1 닮음 이용해서 해. 그래서 5회 독립시행을 했네요. 이항분포네요. 이항분포인데 이 밀도 함수를 통해서만 확률만 요걸 통해서 구한 거라고. 그러지? 우리는 누구냐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 게 아니네요. y가 따르네요. x는 아까 연속을 따르고 있었던 놈이고 x는 연속을 따르고 있었던 놈이고 여기까지가 5의 독립시행 사건 A가 일어난 횟수 변수 y라고 그래서 몇 번 시행했어? 5번 시행했고 그에 대한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평균 분산 구해서 마무리하겠다. 됐지? 이제는 뭐가 나왔다? 확률 밀도 함수는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있는 넓이가 뭐가 나온다? 확률이 되겠다 이 말이야. 넓이가 확률이 되겠다. 여기에 없는 것이 있네. 평균 분산이었습니다. 자, 평균 분산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았고요. 구할 수 있는 것은 평균 분산은 구할 수는 있어요. 자, 평균 잠깐만 적어줄게요.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이 x는 우리는 인티그럴 어떤 구간 알파부터 베타까지 xfx를 구하면 돼요. 느낌 비슷하잖아. 변수랑 확률 변수랑 확률과 곱해가지고 다 더했다 이 말이지. 얘는 곱해가지고 넓이를 구했다. 근데 우리가 인티그럴 못하니까 여기 과정이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그래서 안 나올 거라고. 혹시 나오게 된다 하면 이 교육과정이 약간 틀이 바꿔져야 되니까 적분을 먼저 배우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알겠지? 이것이 과거에는 있었다가 없어졌어. 뭘 할 줄 알아야 돼? 넓이를 계산할 수 있어야 평균과 분산을 구할 거 아니야. 똑같은 식입니다. 분산식도 똑같아요.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제곱도 없고 이렇게 똑같아. m제곱은 약식으로 적은 거고요. 2x제곱. 응? 느낌 똑같다 이거지. 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계산을 못하니까 이 과정은 내용이 빠졌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니? 다음은 이러한 연속 확률 분포 중에 조금 특징이 있는 놈이 있더라 이거야. 연속 확률 분포 중에 어떤 특징이 있는 놈이 정규 분포가 되는 거라고. 정규 분포란 단어도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지?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할 건데 연속 확률 분포가 있을 거 아니야? 연속 확률 분포가 있을 건데 그 연속 확률 분포를 함수적으로 표현하면 확률 밀도 함수. 이게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되니 연속 확률 분포는 그 분포에 대한 그 분포도 함수니까 그 함수에 대한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다 이 말이 되겠지. 이게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다, 연속 확률 분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그러한 분포 중에 그러한 그래프 중에 확률 밀도 함수 중에 조금 특이하게 생긴 놈이 있더라 이거지. 요렇게 생긴 놈이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CG는 뭐
외워. 외워. 내일까지 해갖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 혹시라도 나올 수는 있어. 여기에 있는 구성을 좀 읽어낼 수는 있어야 돼. 여기 있는 파이가 있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고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고 2라는 것은 2는 나오도 않겠네. 2를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얘는 자연상수입니다. 자연상수. 2.7 정도 되는 무리수입니다. 그다음에 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고 요 평균은 m이고 여기 x가 변수네. 이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 이런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그림이 나오더라 이거야. 요것만 기억하면 돼. 이 식은 나올 수는 있어. 안 나올 거라고 해. 그래서 본 적이 없어. 선생님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요 식을 가지고 뭘 생각을 해봐라 이런 것은 있었어. 얘를 주고 외우라가 아니라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런 함수가 있긴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겠어? 됐니? 근데 이러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고 얘를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 요것만 생각하면 돼. 변수 x, 연속 확률 변수 x가 우리는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표현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 표현이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대신한다 생각하면 돼. 이퀄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렇지? 정규 분포를 이렇게 쓸 거고 얘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야. 요놈하고 요놈은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단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정 가운데의 대칭 쪽으로 생겼다 이거지. 그 가운데가 평균 m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m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통계할 때 너희들이 분산할 때 이런 그래프 본 적은 있어. 분산할 때 너희들이 중3 때 이 그래프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본 적은 있다고. 그렇지? 요런 그래프하고 요런 그래프 뭐 요렇게 되면 어떤 관계가 있냐? 평균이 다르더라. 요런 그래프하고 요런 그래프는 어떠냐? 분산이 다르더라. 요런 것은 하면 되겠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볼록 튀어나왔다는 소리는 여가 많다는 소리야.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 확률로 얘기를 한 거야. 여기에다가 확률에다가 총 인원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인원이 나오잖아. 그러잖아. 이해되니? 내가 10% 1000명 하면 100등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니? 그러면 그 확률로 우리는 도수를 대신했잖아. 그러면 요놈에 있는 넓이가 확률을 의미한다. 요놈의 넓이가 도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지. 도수가 아니라 정확한 도수의 비율이 맞습니다. 정확하네. 알겠어? 총도수가 나오면 비율이 나오면 인원을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여기에 그러면 볼록 튀어나왔던 소리는 여기에 넓이가 크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여기에 많이 몰려있다고 M 중에. M만 가까이 많이 몰려있다는 말은 분산이 적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좀 낮다는 소리는 여기에 덜 몰려있다는 소리지. 분산이 작다. 이 정도만 판단하고 있으면 돼요. 평균은 정 가운데 라인이 평균 이거요. 그래서 정규분포의 성질은 첫 번째는 m의 대칭입니다. fm-x는 fm 플러스 x. 요 식이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야. 2차 함수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2차 함수는 아니지. 우함수 형태에 대한 것에. 선대칭에 대한 얘기입니다. x는 m의 대칭이 된다. 구간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요. 저번 시간에 뭘 할 때 이항 분포를 할 때 이런 거 있었지. 큰 수의 법칙에서 n을 사이즈를 키워봤잖아.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얼마가 됐어? 0이 됐지. 실제는 0이 아닙니다. 근사값을 구하다 보니까 0이 된 거라고 해. 다시 말해서 얘도 점점 0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접근하는 형태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x축이 점근선이 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확률은 있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값으로 있다 이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면 비슷한 모양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비슷한 모양이 떨어져. 근데 이 모양은 정확히 시험 보면 우리는 정확히 안 나와. 좀 많이 봐야 나와. 많이 봐야 나올 것이고 이런 거지. 많이 보다 보면 100점 몇 명이 있냐 이거지. 수학 100점은 몇 명이 있냐 이거지. 우리가 뭐 30만 명 시험을 봤어. 수학 100점 몇 명이 있어? 한 1000명 나올까? 10,000명 나올까? 10,000명? 그럼 30만 명 중에 10,000명이 100점 맞은 거야. 그럼 30분의 1이 100점 맞은 거잖아. 몇 프로야 그러면? 3%야? 너무 많이 맞았는데. 3%냐? 3분의 1이니까 30만 명 중에 10,000명이 100점 맞았어. 그러면 30분의 1이잖아. 30분의 0, 3.3%잖아. 많이 맞은 거잖아, 사실은. 왜냐면 1등급이 우리가 4%인데, 4% 컷이 보통 92.88점 나온단 말이야. 100점 오면 10,000명까지는 안 되겠네. 한 1,000명 이 정도 나오겠네. 그지? 1,000명. 가능하겠네. 학교당 한 명꼴로 나온다고 하면 그 정도 느낌은 나올 수 있겠네. 물론 한 학교에 여러 명 나올 수도 있고, 한 학교에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안 나. 그럼 1,000명 이렇게 맞았어. 그러면 0.33%다고, 0.33%. 소수점을 쓰면 0.003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없어질 수 있다 이거지. 빵점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지. 빵점은 100점보다 더 적을 수 있어. 객관식이니까. 그러지. 하지만 있긴 있어. 잘 찍었는데 다 찍었는데 0점 나올 수 있잖아. 100점 내는 애들은 제외시키더라도. 이러니 이 확률이 없는 건 아니야. 아주 희박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소수점을 끊었다 보면은 일단 있긴 있는데 소수점을 끊다 보니까 0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지. 그지? 대칭이니까 우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는 당연히 뭐겠어? 요거는 알고 있는 사실 1이 되겠죠. 뭐지? 다음은 자, 우리는 요 표현은 우리가 쓰질 않습니다. 이제 요 표현을 쓰질 않아. 알겠어? 그래서 근데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좀 애매합니다.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좀 애매해. 이런 표현이 좀 애매해. 애매하잖아. 이게 표현 자체가 좀 희박해. 좀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어떤 의미인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네. 요런 표현은 가능하겠지. 어느 지점을 갖고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잖아. 뭔 말이야? 변수 x가 자 여기 있는 변수 x하고 함수의 x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변수 x랑 함수 x랑 연결이 되는 거야. m보다 작다, m보다 작은 넓이 구하시오. 요 말이 되겠지. 그래서 요놈은 얼마가 된다? 0.5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이거죠. 보통 이제 2분의 1로 나왔다는 것은 숫자가 몇 개 나올 때는 분수로 나오지만 뒤로 나가면 다 소수로 또 떨어질 겁니다. 소수점은 근사값으로 떨어질 거니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딱 봐도 여가 가장 높잖아. 그러지? 누가 제일 크다고? 최대값이 얼마다? 여기다 쓸게요. 그냥 옆에다 쓸게요. 여기다 쓸까? 중간에 fx는 누구? fm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놈이 뭐가 돼? 최대값이 됩니다. 아니 최대값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이 정규 분포에서는 무조건 최대값이라고 해. 다른 분포는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 확률 밀도 함수는 그래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렇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정규 분포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러한 그림 무조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가운데가 일단 무조건 최대값이 된다 이거지. 그게 나온 이유는 뭐겠냐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절반까지는 증가함수고 감소함수가 되면서 같은 구간을 잘랐을 때 같은 범위의 구간을 이렇게 잘랐을 때 최대한 축에 가까워야 넓이가 더 크다가 되는 거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게 넓이가 더 크려면 어디로 가까이 가? 축으로 가까이 가야 되고 축의 대칭적이 있을 때 넓이가 가장 크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됐죠? 자, 알파 값이 일정하다는 것은 시그마가 일정하다는 것은 시그마는 표준 편차에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림의 모양이 똑같다는 소리야. 그림의 높낮이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평균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아직. 그러지?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평행 이동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평균이 일정하다는 말은 뭔 말이야? 가운데 라인이 일치를 한다 이거지.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는 없다는 말은 표준 편차는 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원래 그림은 이렇게 안 그리는데 비교하려고 그려준 거야. 비교하려고 해. 비교하려고 이렇게 그려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지. 이런 식으로 해. 됐습니까? 그러면 파란 놈을 x1이라 놓고 초록색을 x2라 놓으면 뭘 비교할 수 있다고? 이놈을 평균은 똑같고 분산은 표준 편차는 누가 더 크다? 생각해야지. 고민이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애가 분산이 적은 거야. x2가 분산이 더 크다 이거야. 자, 확률은 P, A부터 B까지 X는 넓이를 의미한다 이거지. 얘는 뭐다? 넓이다. 판단했으니까요. 다음. 그래서 아까 시진이가 였냐 시완이가 였냐 이거? 시진이가 였어? 그럼 시완이 좀 더 쉬운 걸. 너는 내일까지 요놈 넓이 계산해갖고 계산해갖고 여기서 0부터 1까지 해서 넓이 계산해갖고 알았어? 말도 안 되겠지. 뭔지도 모르는데 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넓이를 어떻게 계산해? 됐니? 근데 똑똑한 수학자들이 이놈을 넓이를 계산해놨더라 이거야. 그러지?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돼서? 그런데 식이 너무 복잡하다 이거야. 너무 복잡해. 근데 왜 복잡하게 있어? 자료마다 평균이 다르고 표준 편차가 다를 거 아니야. 자료마다 표준 편차가 다 달라. 그러면 다른 자료를 비교하려면 이런 거지. A 학교가 있고 B 학교가 있어. A 학교에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고 B 학교에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어. 그러겠지?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A 학교에 70점 맞은 애와 B 학교 50점 맞은 애를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분포적인 걸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거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딱 이런 정도의 생각하면 돼. 제일 쉬운 방법은 100분위로 계산하자. 이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야. 됐어? 물론 요즘은 이제 그것 말고 뭘 거기다 집어넣을 거냐면 가중치 같은 걸 집어넣습니다. 학교 레벨에 대한 가중치를 집어넣을 거야. 요거는 좀 약간 불법이야. 불법이라면 좀 애매해. 이거는 학교 서열이 되거든. 학교 서열. 근데 사실 뭐 인정하긴 해야 되잖아, 실은. 아니면 공통 시험을 봐야 되잖아. 수능 같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해되니?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상 실력 차이는 어떻게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간에 그거 다 떠나서 그럼 수능을 얘기해 봅시다. 수능. 과학 과목이 여러 과목이잖아. 여러 과목 중에 누구는 생물을 선택했고 누구는 지학을 선택했어. 생물은 30점 맞았고 지학은 45점 맞았단 말이야. 뭘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면 그렇게 다른 자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의 틀로 집어넣을 거야. 그게 뭐냐면 표준화 작업입니다. 그게 뭐라고? 표준화 작업이라고. 표준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주고요. 그래서 그런 표준화를 시켰을 때 그때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말을 하고, 됐습니까? 얘를 어떻게 만들어 버린 거냐면 변수를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 g가 나왔고요. 얘도 정규분포를 그대로 따르는데 0의 1의 제곱을 만들었습니다. 1의 제곱으로 쓰세요.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 가지고 다 이 틀로 다 넣어버렸다 이거지. 그러면서 함수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좀 더 편해지긴 했어요. 됐니? 그래서 이 표준화 작업이 어떤 거냐?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 관계는, 표준화 작업은 이런 거입니다. 정규분포는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얘를 새로운 변수 g로 가면서 평균은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는 1로 만들었어. 어떻게? 변수를 바꿀 수가 있잖아. 우리가 변수를 바꿀 수가 있잖아. 실제 요거를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g를 ax 플러스 b라 놓고 g를 ax 플러스 b라 놓고 평균은 ax 플러스 b 했는데 우리 뭘로 만들었어? 원래는 이 g가 뭘로 돼? 0이 되고 얘는 am 플러스 b 이래 되겠지? 그러지? 이 식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 식은 어떤 식이 있어? 표준 편차가지. vx는 어떻게 돼? vg가 얼마가 돼 있어? vg는 a제곱 vx 이래 될 거잖아. 그렇지? 얘 g는 얘가 1이 됐고 요놈의 a제곱 시그마 제곱 이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냐면 시그마 분의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양수일 땐 절대값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 되니? 그래서 a는 그렇게 나오고 위에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b의 값도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변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g라는 놈을 시그마분의 x-m 하면 식이 나오더라 이거야.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지. 그럼 요놈의 평균 2g 구하면 0이 나올 거고 시그마 g 하면 1이 나옵니다. 이게 표준화 작업이야. 이게 뭐라고? 표준화라고 하고, 이 표준화에 의미가 있다 이거지. 의미는 뭐냐면 분포가 다른 자료. 자, 쉽게 말하면 분포가 다르단 말은 여기 정규분포에서는 평균 분산에 대한 얘기야. 평균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야.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른 자료, 분포가 다른 자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의 공정한 비교를 하기 위한 과정이다. 분포가 다른 자료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비교를 하려고. 정확하게 비교는 아니고 공정한 비교가 맞을 것 같아. 공정하게. 공평하게. 비교를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백분위 작업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실 백분위라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실은 백분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약간 백분위에 가까웠다고 보면 되고, 평균하고 분산 자체가 이런 얘기지. 학교 평균이 낮아. 근데 내 점수는 높아. 그러면
잘 본 거잖아. 근데 100분위는 똑같아. 내가 1등이야. 나 95점 맞아서 1등이야. 2등이 50점이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B 학교는 1등이 80점이야. 2등이 78점이야. 그럼 같은 1등으로 따지면 100분위는 똑같게 떨어지거든? 근데 똑같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똑같다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겠지. 뭔 말 이해되니? 그런 애들은 더 가중치를 줄 거다 이거서 이놈을 계산을 한다 이거지. 그 계산 과정이 표준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러한 비교를 하면 된다 이 말인데 여튼 간에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데? 모양은 똑같아요. 그림은 달라졌어요. 됐어요? 이 세로 위치가 0으로 바뀌었고 요 높낮이도 정리 정도는 시켰어. 1로 정리시켰어.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게 보이는 거라고. 얘를 겹쳐서 보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 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1이나 위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했더니 그림이 똑같아졌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를 한번 우리가 작성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P, A부터 X까지 B가 왼쪽 넓이잖아요. 그럼 오른쪽 넓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 P, X를 뭘로 바꿔? X를 G로 바꿔야 되겠지. X를 G로 바꾸는 방법이 뭐야? M을 빼서 시그마로 나눠줬다 이 말이 되겠지. 요놈에서 A에서 누굴 빼야 돼? M을 빼서 시그마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수 G가 나왔고 B에서 M을 빼서 시그마를 나눠줬어요. 됐니? 자, 이 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B-M은 뭐냐면 B-M은 뭐야? B-M 요 거리입니다. 거리를 뭘로 나눴어? 시그마로 나눴어. 얘를 내가 이렇게 적어 볼게요. P 말고 알파 베타로 적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겠지. 됐니? 알파 베타가 식을 다시 정리하면 A는 M 플러스 알파 시그마, B는 M 플러스 베타 시그마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 베타는 이 식에서 뭘 의미하고 있냐면 M 플러스 B의 위치는 M 플러스 요 간격을 어떻게 쓴 거냐면 알 베타 시그마라고 작성을 한 거라고. 자, 이 간격은 조심해야 됩니다. 요놈은 A에서 M을 뺐으니까 요놈에서 요놈 빼서 음수가 돼. A는 이제 음수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 사실 간격이 아니야 이제 이거는. 얘는 간격이 아니라 얘를 알파 시그마로 적으면 요놈은 간격이 아니야. 위치적 생각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간격을 뭘로 나눠야 돼? 시그마로 나눈 값이 알파 베타 표준화 상수가 됩니다. 대신 오른쪽은 양수 왼쪽은 음수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놈을 이런 넓이를 구하라는 놈을 표준화해서 이렇게 바꾸면 그래서 이 넓이는 리완이가 계산해서 오면 되잖아.
이 넓이는 리완이 계산해서 오면 되잖아. 어? 그래서 리완이 뭐 똑똑한 수학자들이 이 넓이는 다 계산해놨어.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 정권은 평균과 시그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계산을 다 해봐야 되잖아. 그렇지? 표준화 해놓으면 이게 하나가 틀로 왔기 때문에 이놈을 다 표준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책 보면 쌤 책이 넣어놨나 안 넣어놨나? 넣는다는 것이 깜빡했네. 넣어놔야 되고 다음부터는. 여기 쌤 보면 제일 뒤에 나와 있습니다. 쌤 보면 제일 뒤에 나와 있어요. 읽는 법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쪽 위에 그림이 그려졌고요. 오른쪽 위에 표준 정규분포 그림이 그려졌고 이러한 그림이야. 다 그림은 다 똑같이 생겼어. 이걸 그려가지고 내가 써먹어야겠다 이제. 나름 잘 그렸는데 이게. 자, 진짜 변수 낮이 g라는 것은 확률 분포의 g이고 함수에서는 스몰 x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얼마고 무조건 원래 m인데 0으로 바꿀 거고요. 됐습니까? 책에서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별로 안 예쁜데 다시 그려야겠는데 여기가 지금 0으로 써줬고 여기에다가 스몰 g를 줬어요. 그래서 요 부분 얘를 뭐라 표현하느냐면 P0부터 라지 g가 스몰 g까지. 이게 스몰 g를 라지 g는 변수고요. 0부터 오른쪽만 있어. 왜 그러겠어? 좌우 대칭이니까 왼쪽도 똑같다. 이거서 오른쪽만 계산해서 왼쪽 똑같은 계산할 거고 g를 움직여가면서 계산했을 거고 여기에 표해가 여같이야. 여같이. 그럼 여기 있는 수가 이렇게 수를 읽어. 1.96 이렇게 읽어. 책에도 누구도 0.6 나왔니 6으로 나왔니 모르겠다. 요 세로 줄부터 읽고 3.06 이렇게 읽어. 그래서 요놈과 요놈이 만나는 이 위치가 이 g가 들어간 거에 여기까지 넓이를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표는 다 0부터 오른쪽으로 얼마까지의 넓이를 다 계산해놨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여기 넓이는 어떻게 해요? 여기 넓이는 안 나왔어요? 여기 넓이는 절반에서 요놈을 뺄 거야.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이쪽 넓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랑 따로 볼 거야. 여기는 오른쪽 표에 보면 대칭적으로 있을 거라고. 그렇게 쪼개서 넓이를 계산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식을 정규분포 있는 식을 표준화해서 계산할 것이고 우리는 확률 계산하러 가면 표준화를 바꿔서 알파 베타로 계산을 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 계산 작업만 빨리 하면 되겠네. 그 계산 작업이 간격으로 계산한다고요. 간격이 얼마 시그마 요거를 알면 표현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은 한두 번은 표현을 해줄 거니까. 자, 150번 보면 아래 표는 강인이네 3학년 국어, 수국, 영어 평균 표준 편차 나타냈습니다. 세 과목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정규분포 따른다겠어. 3학년 학생 중에서 강인이보다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의 비율을 ABC로 할 때 대수관계를 구하시오. 여기서 일단 여기 질문은 다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자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숫자가 크다 작다와 그게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은 다른 말이야. 이해되니? 우수하다는 말하고 숫자가 크다 작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라고. 언어적으로는 다시 해석을 해야 돼. 그러지? 시진아, 숫자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그래? 그럼 넌 7점. 좋지? 작은 게 좋다면서? 계산하기가 편하다고? 그럼 너 시험 볼 때 3점만 맞아. 계산하기 편하게.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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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이야, 나 평균 3점이다.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숫자가 크다 작다가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은 아니다고. 그렇지? 그래서 언어적으로 숫자가 큰 부분에 의미하는 바가 있고 작은 부분에 의미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건 언어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얘 질문은 다시 해석을 해야 돼. 성적이 좋은 학생의 비율은 다시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해. 알았니? 하지만 위치적 판단은 뭘로 할 거야? 표준화를 시킬 거야. 표준화. 그래서 표준화식은 알고 있어야 돼. 표준화식이 뭐야? 시그마분의 내 점수 변수 빼기 평균. 시그마분의 내 점수 빼기 평균. 시그마분의 내 점수 빼기 평균. 얘 계산하면 통분이 하기 힘드니까 2분의 1로 가고, 얘가 지금 얼마야 지금? 8분의 5인가요? 얘는 9, 4분의 3 이래 되겠네. 8분의 6 이래 되니까 요 놈이 큰 거는 사실이네. 숫자가 크다는 말은 위치에서 얘가 위치가 0이니까 2분의 1의 위치가 여기, 8분의 5는 요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2분의 1의 위치가 여기, 내 국어 성적이 여기, 수학 성적의 위치가 여기, 영어 성적의 위치가 0이다 이 말이야. 누가? 강인이의 성적이. 국어는 위치상 여기고 수학은 위치상 여기고 영어는 위치상 여기다 이 말이야. 상대적으로 영어를 제일 잘 봤다 이거지, 강인이는. 그래서 이 질문은 다른 말이야. 강인이보다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의 비율이 ABC라고 할 때 대수관계로 하는 것은 자기보다, 강인이보다 더 잘한 사람이 많은 동네가 어디냐 이거지. 이거 다른 말이야. 그래서 국어가 더 많더라 이 말이야. 현재 인원이 자기보다, 강인이보다 더 잘하는 애가 이런 식이 되겠다 이 말이야. 문제는 다시 해석해야 돼. 우리는 요 상황을 표준화해서 위치적 판단을 할 건데 요거의 질문은 다른 의도를 갖고 수 있다. 요것은 문장으로 다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전화의 한 개의 무게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게. 이 무게를 확률 변수가 되겠죠. 무게에 대한 얘기고, 그놈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따르는 정규 분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지? 그러면 변수 x를 우리는 정규 분포 따른다. 153에 2g, 단위는 다 g입니다. 이 제곱으로 써줘야 되네요. 평균 시그마 제곱. 근데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전화 전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무게가, P 151 이상 154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질문 이거야. 이거 이상 이거 이하를 구하시오 식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야? 표준화 시킬 거야. 얼마? 151에서 153을 빼서 2로 나눌 거고, G로 바뀌었습니다. 154에서 153을 빼서 2로 나눌 것이고, 계산했더니 요놈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요놈은 2분의 1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표에 보면 음수 쪽은 안 나왔어. 그럼 얘는 우리는 P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대칭이니까 0부터
1까지 따로 계산하고 P 0부터 또 얘가 또 지랄하네. G가 2분의 1 같이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해. 패드가 수명이 다 된 것 같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 배터리 수명이 그 78% 효율밖에 안 나요. 이게 80% 미만이면 갈아야 된대. 이게 충전 횟수가 보니까 880회인가? 오래 쓰셨어요? 3년. 3년이니까 거의 맞지. 3년이니까. 3년에 365년이니까 한 그 정도 되겠네. 안 쓴 날도 있을 거니까. 근데 하루에 주말에는 보통 충전을 거의 2번 하거든. 거의 빨리 달아지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여튼간에 그렇더라 이거지. 그래서 얘가 지금 최근에 버그가 생겼어. 막 글씨가 지면대로 막 써져버려. 여튼간에 이렇게 계산한다 이 말이지. 자, 이 말에 이 과정이 정석적인 풀이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는 뭐가 안 보이냐면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안 보여. 내가 지금 숫자 갖고 놀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면 표준화식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게 바꾸다 보면 아 이런 수가 나오니까 우리는 넓이를 구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쌤은 이렇게 푸는 것이 정석으로 다 풀이가 돼 있어. 하지만 이렇게 풀 거다 이거지. 내가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여기까지는 질문까지는 괜찮아. 질문 따로 뺄게요. 질문은 오른쪽으로 따로 빼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할 거라고. 내가 정규분포라 쓰고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지? 얘하고 얘는 똑같은 말. 맞지? 얘는 확률 밀도 함수, 정규분포 그래프, 얘는 정규분포 식 똑같은 말이야. 우리가 함수, 식, 그래프 똑같은 말이지. 식을 보고 그래프로 옮긴다. 그래프를 보고 식으로 옮긴다. 얘는 그래프를 보고 식으로 못 옮깁니다. 못 옮겨. 단 해석은 그래프를 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현재 문제에서는 여기가 얼마고 153이고 우리의 구하자는 위치는 151이라는 위치와 154라는 위치라고. 151, 154 요놈의 넓이를 구하쇼라는 질문이라고 이 문제가. 됐니? 그럼 얘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요놈이 간격이 몇 시그마냐? 몇 시그마냐? 몇 시그마냐? 1시그마다. 이 간격이 몇 시그마냐? 2분의 1 시그마다 이거야. 이 왼쪽에 있으니까 아하 얘를 보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G가 2분의 1까지 갔구나. 그러면 요걸 보면서 우리는 0부터 1까지 계산한 것과 2분의 1까지 계산한 놈을 그냥 이런 보고 계산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과정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나는 바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과정을 쓰시오. 왜? 이건 중요하거든. 이건 중요해. 이래서 이 표준화식은 중요하다고 해.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계산해서 요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중요해서 간다 이 말이야. 요 놈은 생략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시험 볼 때는 서술하라면 조금 더 자세히 써준다 생각하면 돼요. 시간을 서술할 때 아끼지 말고 해석할 때 아껴야 돼. 해석할 때. 그래서 0.3413 봤더니 1 이 말이에요. 1 이 말이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 말이고 요 말이 0부터 0.5까지 요놈 계산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됩니다. 소수점 네 자리 계산을 해줘야 돼요. 0.5328 이러고 놈은 어쩔 수 없이 계산해줘야 돼요. 뭐 요즘 책들은 소수점 두 자리로 끊어가지고 내준 선생님들도 있어. 어차피 의미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근데 보통 책들은 이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단위가 소수점 네 자리까지는 해줘야 된다. 왜냐면 오차적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셈은 쉽게 두 자리만 나오는데 대부분 네 자리로 다 돼 있다.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우리는 다 됐네요. 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에서 아주 특별한 놈이 있는데 그게 정규분포고 정규분포를 어떻게 쓸 수 있나? xn에 xn x란 변수가 n은 정규분포를 따른 n이고요.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 요놈을 뭐 할 거야? 표준화시켜서 우리는 넓이를 구할 것이다. 표준화시켰다는 것은 평균이 0이 됐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거야. n 0,1의 제곱으로 바꾸면 거기에 넓이는 다 구할 수 있게끔 도와줄게 다 표로. 됐니? 그러면은 우리는 식을 적고 그렇게 넘길 수만 있으면 되고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면 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 그래프를 갖고 이제 해석을 해야 돼. 넓이만 나왔고. 다음에는 이제 뭔 얘기가 나올 거냐면 넓이 얘기 말고 요 위치적인 얘기가 나올 거야. 자, 이거 위치로 봤을 때는 x가 이렇게 되니까 얘가 153이야. 이쪽 가면은 수가 크겠지. 수가 크겠지. 자, 수가 크다야. 그러면 수가 뭔지를 판단해야지. 무게야, 무게. 이쪽은 무게가 크다 이 말이야. 무게가 큰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그건 모른다. 넌 작은 걸 좋아하네. 너 날 좋아하겠구나. 나 작아가지고. 핸드폰이 가벼워. 핸드폰 가벼운 거 좋아?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해. 너 핸드폰 가벼우면 버튼이 3개밖에 없어. 112 신고밖에 못해. 119는 되겠다. 어? 아니 뭔가가 이유가 있어야겠지. 아, 나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은 아니라니까.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이 아니야. 무게가 크다 작다의 개념이야. 그럼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큰 거 요 비율이 있겠지. 퍼센트가 있겠지. 그래서 큰 거 몇 퍼센트까지 구하시오 이 말이지. 요 위치를 구하시오. 요 라인을 구하시오. 다시 말해서 요 놈이 200이야. 200보다 더 큰 놈들의 비율을 구하시오. 아니면 비율의 여가 1%야. 1%일 때의 요 무게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무게란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뀔 수 있잖아. 자료 이름은 항상 바뀌니까. 점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기록이 될 수도 있고 키가 될 수도 있고. 됐니? 그래서 그러면 위치랑 요 비율이랑 관계적인 부분을 해석하면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요놈이 넓이가 이랬잖아요. 그 넓이가 직접적으로 도수와 연결이 될 거라고.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 지금 뭐 있었어? 휴대전화니까 휴대전화가 총 100만 개를 생산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100만 개를 곱하게 되면 여기 비율 안에 들어오는 놈이다 이런 소리가 되겠지. 이런 해석을 하기만 하면 된다. 뭔 알겠죠?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은 다 설명했고 이제 문제 푸는 방법론만 남아 있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 설명하고 과제는 우리가 저번에 과제가 어떻게 됐죠? 연속 빼고 풀기였지. 이제 연속을 풀기가 되겠습니다. 연속하고 정규 문법. 일단은 B까지는 다 마무리해 오시면 될 것 같고 B가 빨리 끝나면 C도 마무리해서 오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지금 좀 설명을 부족하긴 하긴 했어요.